여러분, 혹시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설레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저는 올해 72세 박정수입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던 중 1년 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황혼 재혼이라고 하죠. 그때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원룸에서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둔 5억 원의 재산과 아내가 남겨준 추억마저 모두 잃어버렸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진 시간들. 3년 전 45년을 함께한 아내 순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생활 2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보, 아침 드세요 하며 상을 차려주던 아내가 없었어요. 저녁에 뉴스를 봐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죠. 아이들은 모두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딸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빴죠. 아버지, 힘드시면 요양원 알아볼까요? 딸이 걱정되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더 쓸쓸했어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라뇨.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밥을 해 먹기도 귀찮고 아내가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거기 가시면 비슷한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 결정했어요. 실버타운에 들어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서예 수업에서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미경 씨였어요. 미경 씨는 68세로 저보다 4살 어렸고 2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첫 인상부터 정말 단정하고 품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서예는 처음이세요? 네, 아내가 생전에 서예를 좋아했는데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요. 그러시군요. 저도 남편이 떠나고 나서 시작했어요.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져요. 그날부터 저희는 서예 수업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마음. 미경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서예를 어려워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수업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정수 씨, 혼자 지내시기 많이 외로우시죠? 그렇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경 씨는 과거에 교사였다고 했어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교양 있고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손자, 손녀가 놀러 오면 정말 행복해요. 저희도 손자가 둘 있는데 미국에 있어서 자주 못 봐요. 아, 그러시는군요. 아이들이 멀리 있어서 정말 그리워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는 미경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친구 이상의 마음이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경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하루가 기대되었거든요. 미경 씨, 오늘도 예쁘시네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미경 씨도 웃으면서 대답해주곤 했어요. 정수 씨도 오늘은 더 멋져 보이세요. 어느 날은 미경 씨가 감기에 걸려서 수업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걱정되던지요. 미경 씨, 괜찮으세요? 약은 드셨어요? 고마워요. 정수 씨가 걱정해 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작은 관심들이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미경 씨가 먼저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수 씨, 저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것보다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많이 되었거든요. 미경 씨, 저희가 이 나이에 재혼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행복하다면 결국은 이해해 줄 거예요. 미경 씨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좋은 분을 만났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한동안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어요. 아버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들아, 아버지도 남은 인생 외롭게 혼자 살기 싫어. 결국 아이들을 설득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더라고요. 행복한 신혼. 1년 전 저희는 정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몇 명만 참석한 조용한 식이었어요. 미경 씨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단정했거든요. 정수 씨,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미경 씨.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신혼 초기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미경 씨는 정말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맛있게 해주었어요. 45년 동안 첫 번째 아내의 음식만 먹다가 새로운 맛을 경험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했어요. 여보, 이 나물 무침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미경 씨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 큰아들이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음식점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창업 자금이 부족하대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자식 일에 관심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여보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3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미경 씨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리죠. 그날 미경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아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계속되는 요구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3천만 원을 준 지 2달 후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어요. 여보, 이번에는 제 둘째 딸이 집을 사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요. 또요? 네,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이번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벌써 8천만 원이나 되는 거였거든요. 미경 씨, 너무 큰 돈 아니에요. 여보, 저희 이제 한 가족 아니에요? 제 자식들도 여보 자식이라고 생각하셔야죠. 미경 씨의 말에 설득당해서 결국 5천만 원을 더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돈을 보내고 나면 미경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고 가끔은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어요. 요리하기 귀찮아요. 미경 씨,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경 씨가 며칠째 외출을 자주 하더니 어느 날은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미경 씨,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런데 며칠 후 같은 일이 또 반복되었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경 씨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는 걸 봤어요. 미경 씨, 연락이 많이 오네요. 아, 자식들이 안부 묻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지를 보는 미경 씨의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경 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어요. 호기심에 살짝 봤는데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어? 라는 메시지였어요. 보낸 사람은 상철 오빠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밤 저는 미경 씨를 조심스럽게 추궁해봤어요. 미경 씨, 상철 오빠가 누구예요? 미경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휴대폰 메시지를 봤어요. 우연히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미경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제가 재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상철이 오빠요.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저희가 헤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와 결혼한 건 뭐예요? 장난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상철이 오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군요. 미경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온 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미경 씨의 자녀들에게 연락해봤어요. 그동안 제가 보낸 돈이 정말 자녀들에게 간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재혼한 박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업 자금 지원받으신 거 잘 사용하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아들분 사업 도와드린다고 3천만 원을. 저희 어머니가 언제 그런 돈을 주셨다고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둘째 딸에게도 연락해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전세 보증금을 도와줬다는 5천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준 8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저녁 미경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미경 씨, 자녀분들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요. 미경 씨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상철이 오빠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보가 주신 돈으로 무슨 사업이요? 부동산 투자요. 수익이 나면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익은 얼마나 났어요? 그게 아직은 결국 모든 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경 씨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된 사기였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정말 여보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상철이 오빠가 계속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군요. 미경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후 일주일 만에 저희는 이혼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라진 8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미경 씨가 결혼하면서 제 통장과 부동산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제 예금에서도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총 2억 원 정도가 더 사라져 있었더라고요. 결국 저는 5억 원의 재산 중 3억 원 가까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와 함께 40년 넘게 모아둔 소중한 돈들이 1년 만에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실버타운도 떠나야 했고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서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만 이야기해요. 매일 후회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아내 순이의 사진을 보면 너무 미안해요. 순이와 함께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려버렸으니까요.
준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혼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가끔 미경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때 느꼈던 설렘과 행복이 모두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남은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만 간신히 유지할 수 있어요. 원룸 월세 50만 원, 생활비 포함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부족해요. 가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지만 72세라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병원 갈 일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종합검진도 매년 받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실버타운에서 알고 지내던 분들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새로운 곳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아요. 가끔 마트에서 계산할 때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뿐이에요. 외로움이 제일 힘들어요. 미경 씨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따뜻함이 그리워요. 비록 거짓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황혼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진짜 좋은 인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너무 빨리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의심해보세요. 둘째, 상대방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보세요. 자녀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보세요. 셋째, 큰 돈을 요구할 때는 절대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며칠 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넷째, 재혼 전에는 재산을 공개하지 마세요. 통장이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너무 쉽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나이에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외로워도 신중해야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꿈꾸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해요.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불안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경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